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王이둥입니다. 최근에 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주식, 주식도 지금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 모든 지금 자산들이 전부 급락을 하면서 이 거품을 빼는 작업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공포스러운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이 최근에 이렇게 쑥 한번 미끄러지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자, 지수는 지금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약 6%가 빠졌지만 뭐 암호화폐는 거의 50% 넘게 빠진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소프트웨어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지금 꺾였죠.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다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공포 지수도 좀 올라가고 지금 지수도 지금 많이 내려오면서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S&P 500도 지금 최근에 조금 하락을 했죠. 뭐 나스닥만큼은 아닌데 S&P 500도 최근에 3일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지금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이 지수가 이렇게 빠졌고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같이 빠졌죠. 예, 나스닥 그 지수만큼 빠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 오늘은 지금 풀이장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17% 정도 빠졌습니다. 뭐 이 정도면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2위 시총 2위 애플입니다. 애플은 최근에 지수가 빠지는 상태에서도 상승했어요. 이게 또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작년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거의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글도 지금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 11월 달 553달러에서 지금 392달러, 400달러 아래까지 빠졌으니까 약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자,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원래는 주가가 괜찮다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최근에.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순식간에 좀 빠져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아직까지 조정을 하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15%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작년 12월 달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정도 조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상당히 많이 빠졌죠. 팔란티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로 인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최근에 팔란티어가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더라도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이 지수가 밀리면서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쭉 밀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프리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한 4%대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 고점 대비해서 34%나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뭐 메모리 반도체는 최근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었죠. 고점 대비 13% 얼마 안 빠졌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메모리 이 반도체의 가격 수급 이런 영향 때문에 이런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별로 안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입니다. 이게 이제 암호화폐 ETF인데 이 비트코인 ETF인데 비트코인이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거의 반토막 47%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지금
그 풀이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토막 났었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암호화폐도 엄청 빠졌고 주식 암호화폐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그 거래소죠. 로빈후드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5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작년 10월달 고점 찍고. 그리고 그 이게 삼성 금 선물인데 금도 보시면 최근에 급락을 한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은은 더 심합니다. 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더니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금, 은 그래서 모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이번에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거품이 쭉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최근 주시장의 지금 악재를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교체를 했죠. 이 지금 케빈 오시라는 분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매파적 성향, 그러니까 통화를 완화하기보다는 긴축을 지금 선호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이나 금리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요런 지금 그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고 요게 지금 악재로 작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법적 공방. 그래서 지금 이런 고관세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고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AI 버블이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의 레버리지가 청산됐다.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그다음에 메타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십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못 벌고 있다. 돈을 벌더라도 이런 투자 금액에 비해서 너무 더디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AI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오히려 빅테크의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독점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요걸로 인해서 지금 그 시장이 최근에 악재가 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됐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지금 경기 침체, 리세션 우려가 불거졌고 그다음에 이 관세 영향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크게 보면은 이런 네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큰 충격에 빠뜨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앞으로의 이 주식시장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AI가 지금은 거품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AI 에이전틱 AI라고 하죠. 이런 AI가 실질적인 업무 비서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생산성을 향상시킬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올리는 수익성이 돈을 버는 본격적인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 등의 주요 월가 기관들은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약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자, AI가 드디어 이제 실적으로 잡히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난 수십조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게 과거 뭐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매우 탄탄합니다. 과거와 빅테크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의 질서 있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케빈 워시는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 이 돈 풀기는 요거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기준금리 인하에는 찬성합니다.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인하를 기대합니다. 자,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죠, 이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금 계속 연준에 그 의도하는 정책이 뭐예요?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파월 의장 때부터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빈 워시도 이걸 지명을 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잡혔기 때문에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강력한 기업 실적과 자사주 매입인데, 자, S&P 500의 EPS, 이 주당 순이익이 2025년에는 지금 275달러였는데 2026년에는 305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왜?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더 우리가 생각 외로 향상한다고 하면 이 주당 순이익은 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면서 막대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주가 방어를 위해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배당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락장에서 강력한 하방 지지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재정정책이라든가 감세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 OBB 법안이죠. One Big Beautiful Act. 이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고 투자를 좀 더 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 뭐 전력막, 현대화, 로봇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대규모 재정 지원이 예정돼 있다. 자, 이거는 왜냐면 AI하고 로봇은 국가의 패권하고 연관됐어요. 패권. 이걸 미국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중국에게 밀린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국가 패권을 위해서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 네 가지가 지금 주시장의 호재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거품이 확 빠졌고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강력한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주가가 이제 악재로 인해서 급락할 때, 급락 이후에 지금 그 회복률이라든가 상승률을 한번 보면 2023년도 최근 3년 사이에 3월 달에 SVV라는 이런 그 은행의 파산 사태, 요로 이 악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한 6% 정도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연말까지 2023년 연말까지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급락했을 때 팔았으면 엄청나게 후회하겠죠. 그리고 2024년 8월 달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한다. 요 공포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12%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내에 20% 이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이죠. 작년 4월, 작년 초부터 4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8% 정도 빠졌었는데, 근데 이 이후에 하반기에 랠리를 시작해서 15% 내외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케빈 워시 쇼크도 있고, 뭐 AI바 쇼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쇼크가 있습니다. 지금 약 5에서 7% 정도 빠졌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급락 이후에 거품이 쭉 빠지고, 이런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신용이 다 청산되면서 주가는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 전통적으로 보면 중간선거 전에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을 합니다. 왜 주가를 부양하냐? 요게 이 투표율하고 상당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먹기 살기 좋고, 그 다음에 투표율이 당연히 이 공화당 쪽으로 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노리고, 중간 선거를 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 섹터별 이익 전망주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IT, 이게 AI 쪽이죠. 요게 지금 25%, S&P 500이 평균 15% 내외인데 IT 쪽은 25%가 EPS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주 국방, 여기에 지금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죠. 지금은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서 경쟁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EPS 성장률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케어는 약 8.8%, 커뮤니케이션은 10에서 15%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IT하고 우주항공 이쪽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올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로 이 룰 오브 40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면 룰 오브 40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매출에 대한 성장률과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40을 넘어가면은 우량주가 된다. 우량주에 포함된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돈을 잘 번다. 요런 게 그 룰 오브 40인데 이 룰 오브 40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률도 좋고 이익률도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 팔란티어가 127%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지만 지금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무너지다 보니까 팔란티어도 같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그 최근에 그런 급락이 멈추고 다시 시장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할까요? 이런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에요. 팔란티어. 자, 그리고 이제 엠러빈이 이제 AI 광고 쪽인데, 자, 이것도 한 90% 정도.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85%.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하니까 못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높은데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I 보안 관련된 것들. 쇼핑 관련된 뭐 쇼피파이도 55%. 서비스 나우, 그 IT 쪽이죠. 48%. 아마존도 42%.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작년에 그 관세 공포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 이후에 팔란티어가 거의 150% 정도 올랐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공포에 매도하면 안 되고 이런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뛰어난 이런 기업들을 잘 선점을 해가지고 잘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 관련해서 조금 잠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 코스피 5천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죠. 5천선 돌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용 잔고, 이 빚이죠, 빚. 이 빚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작년 12월 말만 하더라도 신용 잔고가 7조에서 8조였는데 지금 현재 2월 초에 15조 이상입니다. 그럼 신용 잔고, 이 빚 내서 투자한 게 약 8조 정도 지금 급증한 거예요. 급격한 우상향.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원래는 거의 작년 12월 달에 한 8조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약 14조입니다. 그러면 약 6조가 늘어났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나라 뭐 반도체가 좋고 조선이 좋고 방산이 좋다. 다 좋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주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가 않죠. 이렇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좋으라고 계속 주가를 상승을 시켜줄까요?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금 조심해야 된다. 물론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 있지만 한번 이러한 신용 털기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조정이 지금 세게 올 수도 있다.
라고 제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이런 우량한 기업들, 이 매출과 이익률이 엄청나게 뛰어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계속 보유하시고, 예, 없으시면은 지금 같은 이런 좋은 기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공포에 매도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